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는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답답함이 가중되는 투자자분들 또한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자산군 중 그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는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가며 지정학적인 위기가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베이스의 CEO이죠.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10년 내 암호화폐 사용자가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10년 내 암호화폐 사용자 10억 명 이를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2일 개최된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 10년 내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사람은 10억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10년에서 20년 내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경제로부터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정한 암호화폐 회의론자를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책 이반자들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지가 단단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NFT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신사업군들에서 암호화폐의 더블 스펜딩, 즉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장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이제 막 시작하는 초창기 단계라는 것이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고래돌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으며 하락장 속에서도 이더리움의 컨센서스 레이어 예치량은 무려 20만 개 이상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연내 이더리움의 POS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얼마 전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의 경우는 진행 상황들을 보았을 때 POW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나 내년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미루어진다는 것이 참 답답하다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제3차 POS 병합 테스트가 GitHub에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제3차 POS 병합 테스트 섀도우 포크 GitHub에서 내용이 공개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전문 뉴스 플랫폼 위크인 이더리움 뉴스의 창업자 에반 반네스의 경우는 3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의 제3차 메인넷 섀도우 포크의 내용이 GitHub에 공개가 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섀도우 포크는 기존 네트워크 환경 상태에서 모이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포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섀도우 포크를 통한 네트워크 병합 테스트는 4일이나 5일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이더리움의 POS로의 전환의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수년 전부터 기대해왔던 업그레이드였습니다. 2021년 말에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POS로 전환이 된다면 과연 이더리움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공급량의 약 90% 이상이 감소할 것이며 채굴로 인해 꾸준히 발생을 하던 매도량 또한 크게 하락하며 매도 압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급량 감소와 매도 압력의 감소는 곧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요.
또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스테이킹과 ES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이전에 채굴자들에게 배분되었던 수수료 일부가 검증자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총 스테이킹 보상 또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킹 보상률의 경우는 9에서 12%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 점점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을 점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이더리움 가격과 관련하여 전문가 서베이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말 이더리움의 가격은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서베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일단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서베이 이더리움 올해 말 5,783달러 도달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핀테크 회사 파인더가 36명의 3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에 따르면 이들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 연말 5,783달러까지 상승하며 2025년 11,765달러, 2030년 23,372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 1월에 나온 서베이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이제 당시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이더리움이 6,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인더 글로벌 암호화폐 에디터는 이제 디파이 부문 시장 점유율을 다른 블록체인에 뺏기면서 악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는데요. 한편 전문가의 61%는 지금이 이더리움 매수 시기라고 답을 했으며 매도 시기라고 답한 비중은 단 6%에 그쳤다고 합니다. 일단 전망치가 이제 다소 조금은 낮아졌지만 올해 말 5,783달러에 도달이 가능하다면 지금의 가격 대비 약 2배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가격대에 도달하기만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난 상승장 당시 NFT와 메타버스의 엄청난 수요 증가로 인해 비트코인 대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대표 메이저 코인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 지금의 지지부진한 장 상황을 뒤로하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죠. 미 연준의 금리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5월달은 50bp의 빅스텝이 어느 정도 답이 내려진 상태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에 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다가오는 6월 75bp의 인상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시장 6월 75bp 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5월 미 연방준비제도가 50bp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6월 75bp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서치 노트에서 이번 주 연준의 결정은 시장을 놀라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초점은 이미 6월 75bp 인상 가능성에 있다고 전망을 하였는데 이어서 6월 75bp 인상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파적으로 가격을 반영한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실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반대로 이제 주식과 우리와 같이 크립토 마켓,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한 호재로 작용하게 될 텐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의 투자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양적 긴축과 관련 국채는 매월 600억 달러 한도, 주택 저당 증권인 MBS는 매월 350억 달러 한도로 양적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6월에 미 국채 월 200억 달러, MBS 월 100억 달러의 첫 롤오프가 이제 반복되도록 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았을 때는 사실상 이제 지금의 가격에 5월 50bp의 빅스텝뿐만이 아니라 이제 6월 75bp의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 전 미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의 경우는 6월이나 7월 7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의중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기 얼마 전에는 이 75bp 인상에 대해서 선을 확실하게 그었으나 이제 스탠스가 점점 바뀌고 있는 중인데 이제 연말 기준 금리 수준이 3에서 3.2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 또한 6월과 7월 두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밟을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커지는 삼중고의 힘든 시간들을 현재 우리는 지나는 중이죠.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목요일 새벽 3시 소식이 나오는 만큼 이때는 밤을 새서라도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의 자회사 이 카카오뱅크에서 코인원과 실명 계좌에 대한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카카오뱅크 측에서 이제 아니다라며 일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에게서 유의미한 내용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 카뱅 대표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이사는 3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윤 대표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에 어떠한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고객의 주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서비스나 비즈니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말하였는데 이날 카카오뱅크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884억 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서비스나 비즈니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윤 대표의 이 의중에서 단순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협업을 넘어 현재 새로운 정부가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이 카카오뱅크에서의 실제적인 매매 서비스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제1금융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4월 은행권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를 우리도 하게 해달라며 새로운 정부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일본 핀테크 업체 또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며 발전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1포인트 하락한 27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은 답답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건으로 비트코인이 태어났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불과 10여 년 만에 비트코인이 월가의 기관들과 국가들마저 인정하는 규모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다가오는 5월과 6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월 5일 새벽 3시에 발표될 이번 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흐름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이유를 기관의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데는 투자자들의 강력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 요구가 있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단순히 채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제 가격의 변수는 상당히 복잡해진 것이 사실이며 통제도 불가능한 상태이죠. 지금과 같은 증시 하락 속에 비트코인이 나름의 가격을 지켜내면서 조금씩 해칭 자산, 안전 자산으로 투자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지속하는 연료가 되어줄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